첫 선택의 시간. 이번에는 이제 옥수님. 이번에 보면 현숙님도 우물안 깨구리라는 느낌이 정확히 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약간 자기 우물 안에서의 이제 왕개구리 같은 느낌인데, 옥수님도 이번에 보면서 자기 세계가 강하고 온화하고 차분해서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안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데, 어휘력이 짧고 감성적이야. 그게 뭐 장점인 부분도 있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고, 직관에 의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래도 옥수님은 이번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지금 원하는 남자는 상철. 상철 씨랑 그래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좀 더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옥순 씨가 굉장히 단순해요. 본인은 막 사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영수를 분석하고 할 때 되게 그럴듯한데, 이 사람 되게 단순하구나,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성향이 비슷하지 않거든요?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고 이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학창 시절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막 그 주변에 조언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그 직관이 뛰어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직관만 가지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직관으로 알 수 없도록 사람들이 숨기는 데 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직관으로 알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직관에 의존하면 안 돼요.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들을 훈련받기 때문에. 어려서는 사람이 자기를 잘 못 숨겨요. 잘 안 숨기기도 하고 잘 못 숨기기도 하지.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그냥 본체가 나와. 그래서 나는 솔로든 이런 예능도 보면 어린 친구들이 뭔가 굉장히 빌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숨길 줄을 모르니까. 근데 사회생활 해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중립지대에서 많이 했네요. 자기를 숨기는 데 능해지고, 어떻게 말하면 좀 매력도가 떨어지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의 어떤 날카로운 부분이 매력이니까. 근데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관계를 위해서 초반에는 매너를 지키지, 예의를 지키지. 왜냐면 그게 중립지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직관으로 사람을 봐. 근데 어느 순간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직관은 나를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거를 알게 돼요. 착한 사람인 척 할 수도 있고, 뭐랄까, 난 너에게 충실한 차은우 닮은 너드남 연기를 할 수도 있지. 실제로는 그 얼굴 믿고 날라리로 살아왔던 사람이 안경 뿔테 같은 거 쓰고 체크 무늬 옷 입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이 사람이 내가 꿈에 찼던 너드남? 이렇게 되지. 그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죠.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아직 뭐 옥수님은 어리니까 뭐 아직 그 직관에 의존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옥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기에는 옥수님은 지금 상철님에 대해서만 벌써 몇 개를 오해했는데,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던 문장조차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귀엽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사람 보면 그런 또 맹한 게 또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상철님한테 녹음하게 해놓고 상철님은 옥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때 인터뷰에서 상철님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끝나버렸어. 그것도 오해했잖아.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느라고 상철 마음도 못 읽었어. 여기서도 상철 농담하는 것도 못 알아들었어. 그게 무슨 직관이 뛰어나.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에요. 그냥 직관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이야. 직관에 의존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순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나 하는 사람이 옥수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똑부러지는, 딱 나를 꿰뚫어보는 말이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그래서 뭐 일부 점성술사들은, 일부 점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척 하지만 결국 콜드리딩 기술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 콜드리딩 기법은 제가 어느 심리학자 사기꾼에 대한 책에도 이제 굉장히 자세히 써놨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살면서 이와 관련된 숫자 때문에 곤란한 일을 좀 겪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내가 여러분들 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랑 말해봐요. 여러분들은 진짜 살면서 2라는 숫자 때문에 곤란을 겪었을 겁니다. 이러면 뭐가 돼? 나중에
찾다가 없으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넘어가도 돼. 아니면 두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적. 아니면 나와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으로 쳐도 되고. 아니면 내가 무슨 방이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온갖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집에는 원래는 쓸모가 있었지만 지금은 쓸 수 없게 된 그 물건들이 당신의 어떤 기운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장 나가지고 쓰다가 못 쓰게 된 물건이 한두 개겠어? 원래 그런 거 이게. 그리고 당신은 성격이 강한 면이 있지만 그런 강한 면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강해지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말한 거 이렇게 해서 쭉 읊잖아요. 여기서 한 80% 사람들은 내 얘기구나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100%지 뭐. 이런 거를 통찰력 있네, 직관력 있네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돼? 이게 다 기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런 것에 현혹되는 것도 단순한 거고, 저런 거를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지금 처음에 말을 하는 것도 순진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말투, 그 상황의 분위기, 이런 거에 되게 현혹돼. 책을 읽으면 이론상으로는 알거든요. 이게 콜드리딩이고 저게 베넘 효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산탄을 쏘듯이 여러 가지 정보를 흩뿌리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정보를 발췌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반된 정보를 일부러 동시에 뿌려가지고 이 대조되는 정보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에만 꽂히게만 만들면 이 사람이 이걸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거나, 이 기술들이 다 있어요 원래. 그걸 알고 봐도 이 사람이 눈 딱 뜨고 딱 진짜 너는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구나. 아무튼 그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옥수님은 세상을 굉장히 직관적이고, 모르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많은 걸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7페이지를 쓴 게 독특한 면이죠. 호신술 강사 중에는 누군가에게 쎄한 느낌이 든다면 그냥 그 쎄한 느낌을 믿으라면서 위험에 대한 직관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왜 호신술 강사가 얘기를 하죠? 그거는 나를 공격하려는 제스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호신술을 가르치는 분은 어쨌건 자기 몸을 지키는 거니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위험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호신술이 필요한 상황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지만 호신술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 로테이션 되는데 상사가 쎄해. 어떡할 건데? 피하고 볼 거야? 동료 직원이 와서 뭔가 협업 프로젝트로 해서 협업을 해야 돼. 쎄해. 쎄한 느낌이 들었어. 피하고 볼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호신술은 그렇게 골목에서 만났다거나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상황,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진짜로 어떤 조직 생활을 한다거나 인간관계에서는 쎄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게 물론 쎄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쎄하다고 다 피해버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쎄할 때 피한다는 거는 정말 그 호신술을 연마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몸을 호신이잖아, 말 그대로 호신. 그래서 정글을 내가 탐험하고 있어. 근데 뭔가 저쪽에서 평소에 맡지 못했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냄새를 내가 뇌로 인지하지는 못해도 뭔가 쎄하다는 느낌으로 왔어. 그러면 어때? 일단 거기는 피해야지. 원래 원시 상태에서 우리는 불쾌, 뭔가 느낌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해서 거긴 피해야 돼. 이게 감정의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 편하다가 쌓이고 그게 감정의 영역으로 머물러져 있고 모든 정보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스캔이 불가능하니까 감정적으로 그게 직관에 영향을 주면서 내가 빠르게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보 신호가 잘못 작동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경보 신호를 우리는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상대가 어디에서 정보신호를 울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직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돼요. 근데 보통 사기꾼들은 타인의 직관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먹잇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긴 하네요. 아무튼 어느 심리학자 사기꾼의 대화, 태국에도 수출된 국위 선양하는 책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감정 강의에서도 있던 얘기이기도 하고, 내가 마치 기계처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스캔해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이 필요 없죠.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은 직관적으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맞고,
근데 그 쎄함이라는 거는 보통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100% 스캔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쎄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건 1000가지의 쎄한 느낌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어. 1000가지의 쎄한 느낌 중에 999개 틀린 거는 생각을 안 해. 한 개 그 사건이 역시 쎄한 느낌이래. 꿈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런 꿈을 꿨을 땐 조심해야 돼. 그런 위험한 꿈을 열 몇 개를 꿔도 나머지를 다 날려. 옥수님은 자기가 틀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틀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없고 자기가 직관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셀렉티브 메모리라고 해요. 이것도 책에 있어, 실은. 왜 사람들은 4시 44분을 많이 보는 것 같은 줄 알아요? 4시 44분에 시계를 본 거를 더 기억을 하니까 그게 더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걸 셀렉티브 메모리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직관에 의존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알아요? 직관에 의존하기 위해선 충분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여야 됩니다. 내가 직관이 뛰어나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 속에서 관찰을 많이 해야 돼. 기억력과 관찰력이 쌓여서 내가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방에 들어와서 쎄함을 느낄 정도로 이 방이 익숙해야 이 방의 변화가 감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찰력하고 기억력이 중요해요. 근데 옥수님이 지금 기억력이 좋아요? 안 좋아. 감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직관은 처음에 몇 번은 그럴듯해도 지내다 보면 이 직관은 뛰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직관이 뛰어나려면 관찰력과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옥수님은 감이 좋은 사람은 맞을 거예요. 감도 좋고 뭐랄까 이 예술적인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이 말 그대로 트렌드를 읽는 힘, 그리고 센스 이런 게 좋겠지.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인간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통찰이 생기려면 관찰력하고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직관이 고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뭐 하냐면 맨날 하루 8시간 내내 계속 그 뉴스 보고 있어요. 미래 생각 안 해. 지금 현재의 정보를 계속 습득해. 관찰하고 그걸 얻어내. 관찰과 자기소개 분량이 많은 거는 연관성이 없지. 내가 관찰을 많이 하는 것과 나에 대한 보고서를 길게 쓰는 거는 완전 다른 속성이지, 실은. 그러니까 보고서를, 나에 대한 보고서,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 그것은 욕심 혹은 나의 욕구, 그리고 나의 바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관찰인데, 그것을 우리는 관찰이라고 단어를 넣기는 좀, 제가 말한 관찰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이 인간에 대해서 관찰할 거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욕망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을 기억해 둬야 돼. 이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말에서 더 행동하는지, 이 사람이 어느 말에서 더 반응이 있는지를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치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일단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걸 기억해놔야죠. 근데 지금 옥수님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다듬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이상형 쓴 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옥수님이 그 보고서 긴 거 좋아요. 근데 그게 관찰력이 좋다는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논리가 아닌 거지. 원래 감정적이고 직관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기억이 제대로 머릿속에 안 남아요. 옥순 씨가 왜 그 차 안에서 사람들 기억 다 틀리게 한 줄 알아요?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라 그래. 사람 자기소개 듣고 아 저거는 뭐 서브 구축 비슷한 거구나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상과는 그 기억이 다르게 남아요. 근데 패션은 달라도 돼. 오히려 달라야 돼. 원래 이런 예술과 과학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똑같아야 되는 게 과학이고, 입력값이 같아도 출력값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옥수님은 입력값이 어때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다르게 기억해도 괜찮아.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기억에 남기면 사실과 달라지지. 직관적으로 기억을 해버리니까 그래. 옷에다가 프린팅을 했어. 촌스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풍경의 색감을 추상화 시켜가지고 옷의 색감에 녹여서 새로운 옷 스타일링을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봤던 다른 옷이랑 자기대로 해석이 돼서 옷이 나와야, 그래야 세련되고 자기만의 스타일의 옷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옥수님의 이런 성향은 패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속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헛다리를 짚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직관에만 의존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직관이 없어도 사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내가 아까 실은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너무 갑자기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까봐 제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실제로 뇌가 다쳐가지고 감정 부분에 있어서 그 타인의 감정을 못 읽게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타인의 감정을 못 읽으면 사이코패스가 되고 그 대단한 뭐라 그럴까 사기꾼이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반대인 거야. 타인의 감정을 못 읽으니까 오히려 속는 거지. 근데 반대로 타인의 감정에만 의존해도 속는 거고. 그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 실제로 읽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경보 신호는 되는 거야. 근데 그 경보 신호에만 의존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균형이죠. 균형인 거지. 그래서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좀 더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형을 쭉 적은 것도 이게 물론 그거를 다시 디테일하게 제가 뭐 볼 일은 없겠지만 머리로 하는 본인의 판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과 비슷한 성향. 그건 느낌이잖아. 상철일 씨가 무슨 본인하고 비슷한 성향이야. 옥순 씨랑 비슷한 성향 아닐 것 같아요. 뭘 기준으로 묶어서 비슷한 성향이라고 하는 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성향은 느낌에 의존한 성향이거든요. 근데 마침 발견했어. 동질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안 센 느낌. 이것도 지금 잘못 봤잖아. 상철님 안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다는 느낌을 뭐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 상철님이 생각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상철님 농담만 봐도 세잖아. 우리 진대 중인데 옥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면서 농담 칠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상철님이 농담하는지 진담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있다가 시간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틀렸잖아요. 이런 거에 그래서 현혹되면 안 돼. 상철님의 말은 안 세다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도 않아. 25기 상철님은 안 셌지. 비슷하고 뭐 어깨도 넓고 인물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근데 아니죠. 옥순 씨가 말하는 그 느낌은 어쩌면 25 상철님에게는 맞는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느낌에 의존하니까 상대를 못 봤어. 지금 계속 틀려 지금. 상철님은 정숙님과 센 농담 주고받으면서 잘 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녀가 원하는 상철은 이미 정숙 옆에. 그래도 옥순 씨에게는 새 남자가 나가니까요. 아쉬울 거 없죠. 그래도 아쉬울 수 있지. 여기서 살짝 편집 트릭이 있었어. 마치 아무도 안 나가는 것처럼 그랬지만 뭐 결국 다 나가죠. 없나 이래지만. 영철 씨부터 나오는군요. 첫인상 그대로 백조의 느낌을 보여주었던 우아한 옥순을 선택한 영철. 그리고 여기서 영호랑 영수가 같이 나옵니다. 영수랑 영호가 뭔가 묘하게 친해진 느낌? 굉장히 며칠 안 됐는데 최종 선택 둘이 할 것 같은 느낌? 서로 조금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영수가 여기서 바로 같이 나오는 것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 좋더라고요. 뭐 서로 상대를 견제하지도 않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 강사랑 행정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둘 다 사자 직업이네요. 그렇게 3명이나 나오고 팀 옥순 결성입니다. 아하, 이 텅 빈 방안을 현숙님은 외롭다고 소리를 치겠군요. 첫인상 때 옥순님을 선택해서 그래 영철님은 옥순님의 백조 그림을 그리면서 데이트는 한번 해봤어야지. 이렇게 계속 관성에 의해 마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일단은 거리도 같은 서울 아니어서 적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영훈님은 아직 누군가한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영훈님이 조금 자신감이 없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라인 나와가지고 옥수님도 여중여고 미대 라인 나와서 이게 왜 선택할 이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이면서 똑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대화해보고 싶다. 내가 왜 선택했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영수님은 자기소개 때 사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때 옥수님이 저만의 고독을 즐기는 스타일이다 라고 했고 이런 부분이 좀 독립적인로 보여요. 그 영식님이 찾고 있는 강인한 여성도 실은 같은 맥락이죠. 영수도
이걸 굉장히 찾고 있고 나만의 고독한 시간이라는 건 그래서 영수님은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는 여자. 자, 쿨하게 어떤 연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뭐 이런 울타리를 함께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게 없는 40의 남자가 딱 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호적 고독이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 뭔가 이 아쉬울 게 없었기 때문에 아 혼자 있고 싶다. 아 연애 지겹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누군가는 아 연애가 뭘까? 아 연애하고 싶다. 아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기분은 뭘까? 아 어떻게 하지? 아 선물이라도 좀 줘볼까? 매일매일 선물을 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이렇게 다른 것을 겪는단 말인가. 이게 확실히 이 인물이 좋은 남자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해야 되나? 물론 영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옥순, 다델 데이트가 확정이 되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옥순에게 지금 3명이 왔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안 믿겨요. 정숙에서 옥순으로 마음이 돌아선. 근데 이건 마음이 돌아선 이렇게까지 보긴 힘들고, 장거리라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부터 좀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3대1이 시작되고, 영수님은 뭐 딱히 아쉬울 거 없으니까 여기서 막 누가 옆자리 탈까 이런 거 안 하고, 뭐 가가지고, 뭐 내가 뒷자리에 탔든, 뭔 상관이야. 가가지고 또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저런 거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아. 여기 앞에 타세요. 상관없어. 영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잘생긴 것만으로 굉장히 저자세로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녀가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좀 비중이 다르긴 하지. 그래서 아무튼 스킨의 현지를 너무 안 했어. 옥수님이 옆자리 타시고 저희가 뒤에 탈게요. 모서리를 탁 잡아주는 명철. 이 묘소리가 좀 뾰족하긴 하군요. 그러면서 다들 운전은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영호는 운전병 출신. 운전병 중에서도 대대장 운전병. 그리고 의외로 군대에서의 경력이 인정되는 게 운전병이야. 운전병은 그 전역하고 나서도 그 운전 경력이 인정이 돼요. 영호 씨, 그렇죠. 대부분 엘리트들 뽑죠. 대대장 운전병은. 이게 옥순 씨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연대 기계공학과구나. 그래서 이때 이제 옥순님의 어떤 허당미라고 해야 되나? 허당끼라고 해야 되나? 군대에서 운전병 하면 운전하면 이제 탱크가 떠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아무튼 자기소개했던 말들 다 기억나세요? 근데 영수는 하나도 기억 안 난대. 어차피 영수는 그냥 자기 외모 자기 스타일이고 만나가지고 느낌 오면 만나. 그렇게 막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러질 않아.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마다 특징적인 것만 기억나요. 근데 그 기억이 다 잘못됐지. 직관에 의존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기억이 왜곡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딱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남자분들 특징적인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 특징들은 뭔데요? 영훈님은 이제 선생님. 뭔가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저거는 어휘력이 부족한 거지 기억을 잘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강사와 이제 학원 강사와 선생님을 조금 잘 구분 못하는 뭐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그냥 어휘에 좀 그런 거고 어쨌든 강사하고 수학이었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하죠. 과학,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제 뭐 다 어려운 거니까요. 그쵸. 이건 헷갈릴 수 있지. 여기서는 이제 이해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과적 이미지. 그럼 이과의 대표 과목 수학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영수님은 직종을 옮겨서 좀 제가 모르는 분야. 세금, 세금 땡, 회계 땡. 아무튼 맞는 걸로. 그래서 행정사고 식품 관련 인허가 대리. 그래서 비슷하게 그래고 맞고 그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까먹었어요. 보통 이제 단어로 기억하지 않고 어떤 직관적으로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두리뭉실 느낌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좋아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사는 곳은 광진구. 지역은 맞췄고요. 영철님은 부산에서 근무하는데 본사는 따로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은 서버 구축.
본인이 아는 컴퓨터 관련 일이 서버 구축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버 구축과 프로젝트 매니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옥수님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 지금 옥수님은 자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난 잘하는데?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네. 그래서 서버 구축인데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군요. 아니야. 느낌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틀린 거야.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군요. IT 프로젝트 매니저. 근데 이게 실은 이제 SI고 그게 이제 IT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람 관리하고 기획도 하고 프로젝트가 운영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모르죠. 아무튼 서버 구축으로 기억을 한 거는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좀 하는 그쵸. 그래서 약간 굵직굵직하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색감으로 기억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옥수님이 직관에 의존하는 거는 옥수님의 일이나 옥수님의 어떤 매력도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옥수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거에 이제 너무 의존하고 이 사람은 대단히 직관적이구나. 대단히 뛰어나게 나를 꿰뚫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순진한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대충 한 팩에 뭐 3, 400g 정도 되니까 3팩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지금 뭐 다른 남자들도 있는데 내가 사겠다고 내기도 좀 애매하고 뭐 반대로 여성분들이 와서 다 데리다 하면은 내가 냈겠지. 그래서 그냥 매너상 좀 적게 샀고 또 적게 사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고 안 집어 먹다 보니까 남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그냥 원래 이분들이 그냥 입이 짧은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분들이 좀 눈치를 보고 배려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4명이서 3팩을 영수님이 아유 3팩이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옥수님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게요. 근데 이제 영철님이 결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영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고요. 이게 다른 기수였으면 한 자리 기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굉장히 비난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사이에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또 그런 건가? 그렇게 이제 영수 씨는 옥순 씨가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옥순 씨가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괜찮아요? 안 괜찮아. 절레 안 괜찮아. 영수 씨는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고기를 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저희 밥 따로 안 시켰죠? 그러면서 뭐 밥 먹을 거냐? 근데 뭐 이분들 보니까 옥수님도 고기만 먹고 밥 한 공기도 다 안 먹고 진짜 관심 있는 게 아니면 뭐 선택을 안 받는 게 낫지. 그거 얘기해줘야죠. 하면서 나왔으면 하는 사람이 나와줬는지 저는 제가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한 분 다 왔어요. 분명히 다 왔다고 했는데 영수님이 뒤에 가서 또 다시 물어봐. 그래서 제가 대화해보고 싶은 분 있다고 말한 분 다 왔어요. 몇 명이었는데요.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4명.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틀렸잖아. 여기 오신 분들 다 제가 대화해보고 싶다고 한 분들이었어요 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지. 제가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한 분 다 왔어요 했는데 대화해보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4명. 이러니까 영수씨가 이 말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옥순 씨도 여기서 그냥 돌려서 자기 마음을 좀 숨기려고 했겠지. 여기서 이제 상철도 플러스 상철이 있으니까 그걸 숨기고 싶었는데 영수님이 못 알아들어서 한 질문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됐죠.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다 왔는데 여기는 지금 3명이 있고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은 4명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4명이랑은 한 10분 정도라도 사실 대화는 다 해보긴 했어요. 이게 지금 옥순 씨 머릿속엔 상철하고 아침에 둘이 앉아가지고 10분 정도 대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는 1대1로 대화한 적 없는데? 그럼 저희 4명 중에 저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젯밤 다 같이 공용 거실에서 나눴던 대화 포함. 아니 그러면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정숙님한테 걸리면 바로 그냥 횃불이야. 태워버려. 지금 이거 그러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애초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면 다 대화했어요가 애초에 공용 거실에서 나왔던 대화 포함이면은 뭐 안 포함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근데 이제 옥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고, 사람들의 말도 직관적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옥수님이 상철님하고 비슷한 성향이라는 건 생각이 많다라는 건가, 그러면? 이게 옥수님은 자기가 굉장히 똑바로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호기심만 남아있는 사람 없고,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까지 솔직히 알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직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죠. 그 상대를 내가 스타일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정작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본인의 마음도 지금 정확히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우면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이 대화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4명인데 여기에 내가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다 왔어. 근데 아니죠. 4명은 여기 포함 상철이고, 상철과 10분 얘기했던 게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서 다 10분씩 얘기해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영철이나 영호는 따로 10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안 했잖아요. 거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포함이요. 잠깐, 거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포함이면 6명 다 아니에요? 굳이 4명이 아니고? 그러면 그건 따로 얘기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실에서, 그러면 따로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너 따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아니, 있기도 하고요. 이러면 뭐야? 무슨 말을 해?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같이 감성을 나누는 데는 굉장히 좋은 대화 상대인데, 어떤 사실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대화 상대지. 이거는 성향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성향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져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옥순 씨는 최악의 대화 상대가 돼. 근데 감성적이고 좀 편안한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너무 무겁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잘 안 맞는 편.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이긴 한데,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땡이라는 건가? 너무 무겁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 여기 이분들은 뭐 카리스마는 모르겠지만 좀 무거운 느낌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땡이라는 건가? 근데 그게 약간 말없다랑 느낌이 달라요. 무거운 느낌, 묵직한 느낌. 그거 방금 했던 말이잖아요. 무겁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묵직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그게 뭐예요? 뭐 설명을 하거나 말을 바꿀 때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줘야지. 여기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무 무겁고 카리스마 있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묵직한 느낌? 이러고 있다 진짜. 어디가 묵직한데요?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 소리여?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나쁘지 않은 사람이죠. 나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나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지금 내가 한 말에는 아무 알맹이가 없어. 동어 반복만 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근데 듣다 보면 그럴듯하지. 나 굉장히 뭔가 인생의 비밀을 듣는 느낌. 그래서 묵직한 느낌? 이러고 있으니까 본인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수 씨는 이게 궁금해지니까 무서운? 재미없는? 그러면서 결국 답은 못 들은 거잖아. 무서운인지 재미없는인지 뭐 묵직한이 뭔데? 묵직한. 말이 있으면서도 묵직한. 말이 없는 거랑은 다른 묵직한은 뭘까? 카리스마 있는. 뭔가 그 오빠 같은 오빠가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오빠가 해줄게. 묵직한. 카리스마 있게. 말은 많아. 오빠가 이건 말이야. 다 해줄 수 있고 오빠는 널 위해 항상. 약간 이런 거. 쉽지 않군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어떤 직관적인 얘기를 하면 뭐 신내림 받은 그 고대 그런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라나? 이렇게 얘기했을라나?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좋을 수도 있죠. 말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도망갈 구멍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묵직한을 그런 뜻을 했어. 나는 묵직하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 체중 얘기한 거야, 체중. 내가 묵직하다는 건 그 사람 지갑 얘기한 거야. 나는 물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 언제든지 도망갈 구멍이 생겨버리지. 근데 옥수님이 또 그런 도망갈 구멍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런 사람이야. 어휘력 자체가 좀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은 느낌으로 다 이해했어.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대답은 좀 포기한 것 같고, 빠져나가기에는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펑쿨색자가 그런 식의 화법을 많이 구사하죠. 그러면 이성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건 기피하는 것과 선호하는 건 뭐냐?
저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좀 명확하다. 처음에는 14개가 있었는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자 해서 4개로 줄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크 타는 남자. 그 이유는 너무 걱정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주기적인 동호회를 가진 사람. 나도 이 얘기 들으면서 바로 사회인 야구가 떠올랐어. 영호님은 사회인 야구로 아예 그 영호님을 수식하는 말조차 그 말로 뭐 홈런 이런 얘기를 썼었으니까. 근데 주기적인 동호회를 가진 사람 마치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아. 저 이유 자체가 뭐냐면 주기적인도 애매하고 동호회의 기준도 애매하더라고. 내가 느낌적으로 되면 되고 느낌적으로 안 되면 안 돼. 왜냐면 사회인 야구는 또 되거든. 사회인 야구 정도는 또 돼. 왜냐면 거긴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없는 동호회는 또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동호회는 아니고 취미 활동으로 동호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걸 하는데 이성이 많아. 그건 또 안 되고 기준이 애매해. 그러면 이성이 많은 곳에 주기적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잖아. 첫 문장만 딱 들으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은데 듣다 보면 뭐라는 거야. 기준이 그래서 뭐 사회인 야구는 되고 이성이 없어도 되고 그러면 이성이 없는 주기적인 동호회는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끼리 당구 치는 모임이 매주 있어. 이건 괜찮아? 사회인 야구랑 뭐 비슷하잖아요, 당구는. 그러면 드론 날리기 대회는. 그러면 오토바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 경주 동호회는. 이렇게 되면 동호회가 또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야. 그런 게 낚시 동호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은 옥수님이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도 전혀 깊지 않아. 얕다는 게 보여져. 아직은 이성이 많아서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막 생각도 깊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만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그냥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옥수님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사친이 있냐?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여사친의 범주잖아요. 그러면 동호회가 아니라 여사친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동호회에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주기적이는 이 사람이 매주 나가도 여자가 없는 동호회에 나가는 건 괜찮은 거야? 아니면 동호회가 아니어도 여사친이 많은 건 안 되는 거야? 뭐 이게 생각을 조금 논리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면 친구를 만나지 않잖아요. 옥수님의 부모님이 굉장히 가정적인 분들 같아요. 옥수님이랑 여기 와서 막 그렇게 다정한 모습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결혼하고도 친구들 많이 만나죠. 결혼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약간 그 옥수님의 가정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런데 만날 일이 거의 경조사 이런 건 당연히 오케이인데 그 외의 변수라면 저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옥수님은 가정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가정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옥수님이 보는 아버지는 너무나 다정한 분 같거든요. 옥수님의 시점으로는 아마 이제 엄마 아빠도 서로가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면 그러면 동호회는 없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도 싫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옥수님은 나를 우선으로,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시간을 나는 가져야 되긴 하는데,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친구들은 만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모임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 위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 싫어하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동물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이며 싫어한다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동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반려동물 기준으로 볼 거냐. 반려동물 중에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키우고 있는 도마뱀, 거미, 햄스터, 뱀 이런 것도 포함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은 뺄 거냐. 그러면 빼는 기준은 뭐냐. 그럼 설치류는 포함을 할 거냐. 뺄 거냐. 그럼 싫어하는 그거를 해치려고 하는 게 싫어하는 거냐. 아니면 무관심한 게 싫어하는 거냐. 이거 뭐 너무 많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수님이 바로 그 논리의 허점을 얘기해요. 아니 특정 동물만 싫어할 수 있잖아요. 뱀, 원숭이 등. 근데 그건 오케이래. 아니 뱀하고 원숭이는 또 싫어해도 돼? 그러면 싫어해도 되는 동물들은 뭐뭐 있는데요? 진짜 뭐 지금 조건 하나하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다 이렇게 계속 써놓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옥수님이 중학생이라면 솔직히 이해해요. 근데 옥수님 성인이다 보니까 성인이 저렇게 논리가 안 되는 말을 굉장히 스스로 확고하게 믿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좀 직관에 의존하거나 같이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옥수님의 이런 성향은 분명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수님이 매력이 없거나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런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것도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 뭐 당연히 뭐 외모도 훌륭하시고
직업도 좋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대화 방식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존재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 근데 동물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이러면 동물도 다 좋아하는데 뱀이랑 원숭이는 오케이. 영호님은 저 좀 동물 되게 무서워요. 당장 이것까진 또 생각을 못했네. 옥수님이 지금 생각을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항 하나하나마다 지금 펑크가 계속 나. 근데 옥수님의 어떤 이런 직관적인 부분, 논리가 약한 부분을 주변에서 지적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옥수님에게 이런 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또 조건이 있었다가 나솔에 나오려고 14개를 만들었다가 4개로 줄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조건을 어필해보자. 아니 근데 왜 제약 조건을 만들어요? 본인의 조건을 어필하는 거지. 왜 거기서 굳이 없던 제약 조건을 만드냐고. 여기서 변화를 굳이 왜 더 힘든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옥수님이 굉장히 성의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배우자고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가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로 논리가 약하다는 게. 근데 이번 옥수님하고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조건을 어필해보자. 그래서 어쨌건 상대방을 진지하게 봐야겠다 하고 기준을 세워왔는데, 그게 동물을 좋아한다. 동호회를 나가지 않아야 된다. 근데 또 동호회도 또 사회인 야구는 괜찮고. 그러면 이게 기준을 문장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실제로 그 기준을 정확히 왜 내가 이 기준을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동호회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또 사회인 야구는 된다. 거긴 여사친이 없으니까 된다. 여사친이 많은 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머리로 문장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그 기준이 왜 세워졌는지를 몰라. 그래서 사실 연애를 시작하면 필요 없는 조건들, 사랑에 빠졌다는 거니까. 근데 옥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 같은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다정하고 가족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 가정적인 사람, 권위의식 없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이 가장 우선인 사람,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보면 일단 오토바이 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을 지키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주기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고 여사친 얘기가 나온 걸 보면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랑 같이 딸을 배웅해주러 왔겠지. 가족이 최우선인 아버지니까. 그리고 동물 싫어하지 않는 것도 어떤 존재에 대한 연민이 있는 그런 다정함이니까 결국 아빠같이 다정하고 가족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 충분히 동감해요. 옥수님이 충분히 아빠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 들어.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조건으로 나열을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나열이 돼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도 상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논리가 깨져 있으니까 본인도 지금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꼴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깨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군요. 그런 지금 옥수님의 기준 논란이 한바탕 쭉 흘러갔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 안 먹어요? 이거는 뭐 서로서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소식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1대1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거 본방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 뭔가 깜짝 놀랄걸? 저기 지금 걸쭉하게 막 죽처럼 떠 있잖아요. 대추차야, 대추차. 정읍이 또 차 문화로 유명하구나. 영철 씨 배고파 지금. 대추를 간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얘기. 또 영철 씨가 장거리구나.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할 때 얘기를 했던 게 장거리로 시작을 하더라도 지역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재택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장거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 100%.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연애를 하면 규칙은 없더라도 암묵적인 룰이 생기잖아요. 그래 뭐 어쨌건 암묵적인 룰이 생기죠.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인만의 루틴이 생기는데 노력이 균등하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 규칙은 없더라도 뭐 암묵적인 룰이 생긴다는 게 그 뒤에 룰이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도 그러면 규칙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인만의 루틴이 생기는 법인데 어차피 이게 지금 말하지 않아도 생긴 루틴이 결국 암묵적인 룰이니까 동어 반복이고. 지금 옥수님이 굉장히 또 당당하다 보니까 옥수님이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있거나 논리가 깨져 있다는 거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앞에서
남자가 셋이다 보니까 옥수님이 말했던 그 네 가지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반박 당해버렸고, 지금 옥수님이 그 7장을 쓴 게 이해가 가. 이런 걸 보면 지금 같은 동어 반복을 굳이 설명하면서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균등하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뒤에서 또 예를 들었어. 남자친구가 멀리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하필 어제 새벽 야근을 한 상황. 그래서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이 또 이렇게 장황하게 좀 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약간의 그런 트러블의 여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영철님은 아니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직 저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칠까봐 그럴 것 같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저희 걱정은 성격이 맞을까 하는 거. 성격. 그래서 과연 서로의 기질이 잘 맞을 수 있나. 기질과 성격은 지금 어떻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철님은 좀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영철님에게는 옥순 씨의 말이 조금 장황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님이 여기서 대화하고 돌아가가지고 정숙님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단지 옥순이랑 데이트를 해봤으니까 이제 정숙도 알아보자 그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옥순과의 대화가 그닥 매끄럽지 않아서 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옥순 씨가 그래서 어쨌건 긍정적인 내용은 없었고 현실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면 부담만 될 테니까 저도 그냥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고 그리고 옥순 씨가 또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대화를 해보면 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얘기를 길게 나누고 돌아가서 영식님이 영철님과 옥순 보면서 둘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했을 때 영철님이 아니야 나 정숙이랑 할 얘기 있어 하고 정숙 씨랑 1대1 나가잖아요. 옥순 씨가 옆에 있어도 정숙과 1대1 나가는 게 그냥 단지 정숙과 이러다가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간절함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옥순 씨에 대해서 그 처음에 백조 같은 우아함 당신밖에 안 보인다 조금 시야가 다른 쪽으로 슬쩍 돌아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 데이트가 뭐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수님도 저한테는 정숙님이 그렇다. 지금 그 1대3 데이트를 하고 차 안에 앉아서 정숙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옥수님과의 데이트가 예를 들어서 1대3 데이트라고 했어도 되게 좋았어.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는 정숙님이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라고 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옥수님과의 데이트가 아쉬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옥수님이 이렇게 뭔가 워낙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고 이렇게 밝은 미소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점들이 약간 상쇄된다고 할까? 숨겨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달아. 이 사람이 말을 나랑은 안 맞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픽을 따지자면 정숙님이에요. 옥수님하고 데이트가 끝나자마자 정숙 생각을 해. 정숙 씨는 센 말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눈치가 빨라. 말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공격적이긴 한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유머를 많이 구사해. 센스가 있는 말을 해. 그래서 이 정숙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뭐랄까 좀 긁히기는 쉽지만 센스가 없다는 생각은 안 들어. 옥순 씨랑 얘기를 하면 긁히지는 않는데 센스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호불호의 영역이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영수 씨가 그렇게 또 스마트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의 호감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옥순에게 안 생겼다에 가깝죠, 지금. 그럼 이제 중간에 영수가 그 다음 접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영수 씨도 확실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없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영수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옥순 씨를 먼저 바라보고서 그림도 그렸던 영철인데 옥순 씨가 가진 분명히 강력한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됐든 첫인상 선택은 상철님 했죠? 그쵸? 그때 몇 명이나 있었어요? 4명. 그 중에 제가 있어요? 있죠. 아까 다 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옥수님이 다 왔어요 했다가 4명으로 말이 바뀌니까 영수는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영수 씨도 뭐 집중을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완전 감사하죠. 지금 밥 먹으면서 대화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마음속 4명 중에 몇 명만 왔다는 건 줄. 그러니까 이 말이 나는 뭐 영수가 뭐 저런 말을 헷갈려 생각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
암튼 옥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성격. 성격 어때 보여요? 시니컬, 심드렁?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예 안 볼 것 같은 성격. 이거를 말했을 때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좋으면 싫은 사람은 있나? 아니면 아예 안 볼 것 같은 사람. 아니어도 계속 보는 사람보다는, 왜냐면 사람은 다 손절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하면 내 얘기인가 싶죠. 그리고 지금 영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 대충 맞아요. 대충. 이게 배넘 효과입니다. 차도남. 자기만의 선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도남에서부터 다 파생되는 동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을 통해서 반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선이 있을 것 같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차도남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겉은 차가운데 속은 따뜻한 게 뭐예요? 그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속은 따뜻하니까 소를 위해서 희생 안 할 거 아니야. 동어 반복이잖아 지금. 또 뭐 있었지? 자기만의 선이 있지. 차가우니까.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그런 차도남, 다 차도남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옥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영수님을 잘 관찰한 걸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반응은 어유 정말 예리하시네요. 어유 정말 어떻게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라고 반응은 해줘야지. 그게 우리의 사회적 지능이지. 하지만 진짜 그걸 마음속까지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마음속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꿰뚫어보지? 이 사람은 지금 도사인가? 저 앞으로 저 옆에서 계속해서 좀 조언 좀 주실래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실제로 이래서 주변에 막 이렇게 통찰력 있다고 막 생각하고 하는 사람한테 막 전보고 의사결정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당합니다. 그러다가. 옥수님이야 지금 굉장히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근데 이게 어쨌건 이 말에 알맹이가 없어. 실은 이게 배넘 효과의 포인트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말을 그럴듯한 말로 동어 반복을 시키고 그 안에서 대조되는 정보를 몇 개 배치를 시키면서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에서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산탄총을 쏘듯이 흩뿌려놔서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발췌하도록 만들어 놓는 기술이죠. 그래서 뭔가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저랑 비슷해요. 방금 말씀하신 성격이. 순진하군요, 여기도. 근데 영수님을 이렇게까지 또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뭐 많지는 않을 테니까 영수님에게도 좀 신선한 경험이었을 수도 있죠. 정말 의외였어요. 옥수님 자기소개할 때 모습 보면 눈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옥수님 눈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혹됐지. 근데 그러기가 쉽죠. 옥수님 이제 워낙 스타일링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자신감 있게 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저를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차도남이라는 거에서 결국 다 동어 반복이었음에도 영수님은 현혹되셨군요. 순진한 영수님이네. 이분이 참 느린 것 같지만 진짜 다 알고 있구나. 이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뭔가 자기를 판단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까 동물 싫어하는 사람 싫다고 했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제가 진짜 동물 좋아하거든요. 뱀이랑 원숭이 빼고. 그러니까 이 동물의 범주를 근데 영수님은 굉장히 넓게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개인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랑은 연관없이 그냥 어떤 저걸 감성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하죠. 두 사람이 뭐 이런 면에서는 잘 맞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포인트라는 건 뭐죠? 그 쥐 끈끈이를 놓은 사람의 노고와 고통과 그리고 그 미래에 끼칠 피해는 바라보지 않는 그런 포인트? 눈앞에 보이는 쥐에만 집중하는 포인트? 이 일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포인트.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쥐 끈끈이를 놓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네. 이게 굉장히 아이 같은 마음이죠. 쥐 끈끈이를 놓은 게 쥐라는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서 놓았다. 그러면 나쁜 건데, 쥐 끈끈이를 놓은 게 쥐가 끼치는 피해가 있으니까 낫지? 고양이가 우리나라에 왜 퍼졌어? 제가 알기로는 쥐를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난 퍼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고양이를 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쁜 사람인가?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쥐는 불쌍해. 사회인 야구는 돼요? 아예 모르겠고 일단 동호회 안 돼. 근데 사회인 야구는 된다면서요? 아예 그냥 모르겠고 일단 눈앞에 있는 거. 이게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때는 군대 이등병 시절 개밥을 주고 산에서 내려오던 길. 그래서 이제 쥐를 잡으라는 말에 이제 잡륜 신용이라도 해야 안 혼나서 이제 쥐가 오는 방향으로 이제 내려치는 척하자 했는데 그때 이제 비껴가게 쳤는데 쥐도 그걸 예상하면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쥐를 잡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코를 막고 이제 코피가 나더니 이제 그대로 쥐가 기절을 한 거고. 그래서 전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이 이제 너무 쥐를 잡았다고 좋아하고. 고참 입장에서는 해롭고 본인 입장에서는 해롭지 않다는 건 뭐 그건 무슨 말이지? 그리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런 얘기를 웃긴 얘기로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는 쥐를 한 방에 잡은 사람으로 이제 편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오 슬프네요. 아 동물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저걸 재밌다고 할 거면 쥐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사람한테 한 얘기는 안 되고 쥐를 죽였으면 나쁜 거잖아. 뭔가 이게 감성 충만한 사람들의 대화인가? 뭐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세상에는 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고. 벌레가 들어왔으면 우리 집은 안 죽이고 밖으로 보내거든. 옥수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정도 많고 다정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 하나도 소중히 하는 그런 분이어서 옥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나는이 아니라 우리 집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옥수님은 결국 아빠처럼 생명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근데 영수는 군대에서 뒤 때려잡고 군생활 편하게 했다는 얘기를 웃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는 사람인데 그 포인트 맞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진짜 동물 잘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사이코패스. 근데 좀 이따 그 사람 얘기해드릴게요. 숙소 들어가서. 아니 왜 또 동물 괴롭히는 얘기를 해? 동물 괴롭히는 얘기 듣고 싶겠어요? 동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옥수님인데. 근데 옥수님처럼 이렇게 또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또 가족을 이뤘을 때 또 굉장히 또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다 너무 튀면은 애들이 힘들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영수 씨는 이게 지금 재밌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얘기도 했고 얘기도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영수 씨가 뭔가 남들을 정말로 재밌게 해본 적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다 되어 가거든요. 지금 영혼의 단짝 영혼님이 기다리니까요. 그냥 교대로 그냥 세상 쿨남이야. 이래서 차도남이군요. 쿨 시티맨. 시간을 좀 더 쓰지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센스가 없어서 그렇지 뭐 좋은 사람이군요. 그래 교대는 시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동물 죽이는 거 주변에 또 동물 괴롭힌 사람 이야기 이걸 하는 게 솔직히 되게 눈치가 없어. 아니 동물을 사랑하는 옥수님인데 누가 봐도 지금 그 맥락에서 동물 얘기를 한 건데 동물 죽인 얘기를 재밌을 거라고 하질 않나. 응? 그래서 앞선 분이 썼으니까 저도 더 쓰면 영우님이 더 기다려야 되니까 영우를 배려하는 마음. 이건 아주 좋네요. 지금은 옥수님이랑 정숙님. 옥수님이 아직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우 대화. 지금까진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예상 밖의 좋은 내용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옥수님한테 질문 없냐. 근데 영우님은 본인을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어서 없고 근데 이제 본인을 많이 보여준다기에는 이제 술자리에서 말을 많이 했었죠. 그때 뭐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우님이랑 대화해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여기서 이제 농담도 막 위트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첫날 분위기를 띄우려고 많이 애를 썼더라고요. 영우님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캐리어 들고 가는 제언도 하고 옥수님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옥수님 왼손잡이였네요. 옥수님이 저는 왼손잡이였다가 하니까 영우님이 맞았어요? 뜬금없는 드립들이 좀 있어. 이것도 좀 취향에 맞으면 재밌을 것 같아. 영우님 드립도. 우리 때는 뒤지게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영우님이랑 저도 대화는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큰 이유는 성격. 이 말은 대화는 큰 이유는 성격. 당신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대화는 해보고 싶었어. 성격이니까. 이 정도면 영우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 방금 네가 영수랑 얘기했고 그 전에 영철 그래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성격이 나 그래서 나 못생겼다고? 응? 그래서 약간 똑똑해야 웃길 수 있거든요 남을. 그래서 좋게 봐준 거예요. 좋게 본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거는 장점이고.
그래서 영호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호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고요. 내 행동 누군가는 보고 되게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다. 그리고 옥수님은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도 계속 다가와주는 사람이 영호. 그렇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더 보이지 않는. 특징이랑 성격은 있는데 딱 그 정도까지. 아니 근데 옥수님은 너무 자기가 막 꿰뚫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도 막상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고 있어. 아까 영호님한테는 뭐 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미 다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막상 더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특징이랑 성격이 있는데 딱 그 정도까지. 영철님과 저는 지역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건 해결되지 않았고 제 감정이 크게 막 해결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옥수님은 그렇다면 좀 상철님이 와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 영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딱 매력 있는 사람. 둘 다 뭐 동물도 좋아하시고요. 근데 아직은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외지만 상철님. 그렇게 옥수님은 그렇게 4명인데 아직 뭐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공영 거실에서 모였는데 옥수님이 재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익했다. 옥수님은 유익했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데이트 자체가 일대 다니까 이 사람들을 알아왔다는 거지. 재미는 없었다는 거죠. 일단 영호님은 취향이 맞아야 좀 그 드립이 재밌고 영수님은 재미없고 외모가 재밌지. 영수님 외모가 재밌고 영철님은 일단 장거리 문제여서 그런지 어쨌건 재미없었고 또 재밌게 테이블을 나눴어요. 일단 6대6은 너무 많고 6명씩 모이면 분위기도 좋고 자체 랜덤 미팅이 시작이 되었고요. 옥수님 입장에서는 영수랑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지 영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가 대화를 해보고 싶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인터뷰 불려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에서 영식이 정리하고 가자. 영철은 옥순 아니냐. 근데 여기서 영철이 나는 정숙한테 얘기할 거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물어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대1 해도 된다라고 이제 옥수님이 물론 말을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나가죠. 영철님이 옥수님과의 완전히 처음부터 그림부터 그려가지고 데이트까지 했지만 정숙님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장거리를 넘어설 만큼 옥수님하고 대화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영수에 대해서는 옥순에 대한 마음은 어떠냐? 지금도 말 걸어보고 싶었다. 정숙한테 관심 없는 남출? 없네? 뭐 1순위는 아닐지 몰라도 관심이 없는 남출은 없네요. 이게 괜히 아름의 재림이 아니네요. 야, 이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중에 뭐 한두 명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뭔가 다른 서사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독주 체제가 돼버리는데 그나마 이제 옥수님이 약간 좀 경쟁 구도가 그나마 되는데 그래서 영수는 일단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돌아갔었는데 여기서 뭐 없었고요. 그 시각에 여기서 지금 옥수님의 또 맹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지금 여기로 왔는데 지금 상철님이 지금 농담을 해요. 잠시만 나가 있어 줄래요? 상철님도 장난꾸러기인데 이런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온 거지만 잠시 나가 있어 줄래요? 여기서 영자님은 이제 바로 알아듣고 오케이 갈게 하고 이제 장난으로 알아듣죠. 그래서 저희 진대 중이라서요 하고 장난을 치는데 옥수님은 진짜요? 이러고 있어. 이게 뭔 눈치가 빠른 거야. 지금 저거를 진짜로 알아들었잖아. 여기 영호 반응 안 보여요? 영자 반응 몰라? 지금 상철 반응 보였잖아. 물론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철이 잘못했어.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눈치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상철이 근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장난을 친 건 맞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상철은 정숙 씨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이 정도 장난을 쳐도 된다고 지금 레벨업 돼버렸어. 정숙 씨랑 할 만한 장난이거든 이건. 근데 옥수님은 진짜요? 하고 가서 진짜 시간 보내다 와. 이게 지금 약간 정숙님 톤이거든 이 농담이. 정숙님이랑 데이트할 때는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수님이 잠깐 나갔다 올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옥수님은 상철에 대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버렸잖아요. 상철 씨가 정숙 씨 같은 장난꾸러기라는 걸 모르잖아요. 옥순 씨가 상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철 씨의 저 말이 진담일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옥순 씨는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그 직관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물론 상철 씨가 상황에 안 맞는 센 농담을 자꾸 치고 있지. 근데 여기서 또 마침 옥순이 안 쳐요? 검은색 그거 입어요. 그래서 갖고 와요? 이 말은 나 가서 이따 와요? 이걸로 이제 옥수님은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영자님은 옥수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4명 중에 옥수님만 못 알아들은 거야. 영자님은 바로 알아듣고 영우도 바로 알아듣고. 근데 이제 당연히 패딩 가지러 가는 걸로 그냥 알아. 나 진짜 나가라고 해서 나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영자도 이렇게 살짝 옥순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상철 농담이 좀 셌던 거지. 그래서 뭐 검은색 그거 갈까요? 라는 말에 이제 검은색 패딩만 두고 그냥 뭐 딴 걸 갖고 온 건데 패딩 가지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영우님 자세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근데 일부러 안 왔는데 상철님이 진지한 대화한다고 해서 이게 옥수님의 이 순수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맑음. 본인의 직관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도 구분 못하는 이 순수함을 이게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게 옥수님의 장점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옥수님은. 그래서 상철님은 진짜로? 그러니까 뭐 옥수님 쫓아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상철님이 센 캐릭터인 게 옥수님이 상철님을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게 이제 알아들었어. 상철하고 정숙하고 드립이 좀 맞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숙 씨랑 영수랑 지금 굉장히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냥 대화 톤은 상철하고 정숙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다 보니까. 어쨌건 영수랑 정숙 데이트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식이 들어왔는데 영식한테도 화장실만 들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저희 진대 중인데 하면서 계속 뇌절을. 이런 건 한 3절까지 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래서 옥수님이 인제야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무슨 본인이 직관력이 뛰어나니 어쩌니 그러고 있어요. 겸손해야지. 정숙님도 입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너무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뭐 했냐는 질문에 아까도 뭐 정숙님 핫팩 뺏고 상철님 장난이 뭐 여기저기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난이 정숙님도 많거든. 둘이 장난이 좀 센 게 비슷해. 영자님한테는 장 본 거 들으라고 하고 여기서 영자님 잘할 수 있죠? 상철님도 센케야.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매너 있는 남자인 척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좋게 말하면 솔직한 사람인 거지. 뭐 자상남으로 스스로를 가장해가지고 상대를 현혹시키려는 뭐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근데 어쨌건 뭐 그런 장난하지만 결국 제가 들게요 하고 들고. 그래서 뭐 너무 태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정숙님한테도 그랬어. 너무 태운 거 아니에요? 라고 장난하니까 나가. 그러면서 근데 상철님의 이런 드립이 다른 기수였으면 여성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자님도 이런 개그나 드립 센스가 괜찮아요. 그런 거 잘 받아줘. 잘 받아치고. 정숙님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상철님이 여기서 지금 자꾸 점점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숙님 반응. 지금 저 가라고 한 거 맞죠? 하면서 뭐 이렇게 농담했었고요. 상철님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또 파악 중인데 옥수님 또 새로운 편견이 입혀지는 중. 그래서 뭐 선은 넘지 마. 지금 이번 회차에서 어쨌건 사각관계 아닌 사각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영수상철, 여자는 옥순 정숙 이렇게 이제 4명이잖아요. 4명이 일단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막 던지는 개그 그게 웃기고 유머 코드 일치. 그래? 유머 코드가 일치하는데 가서 패딩 갖고 오느라고 늦게 있다 왔다고요? 내일부터. 그래, 굳이 자제하지 말라고 하고. 상철님은 근데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타러 이게 매력인 것 같은데. 자, 주변에서 독 붙고 있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너 정도면 괜찮지. 사람들이 널 몰라보는 거지. 자, 이런 말들 다 독이에요. 야, 세게 나가. 야, 그러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서 다 독입니다. 야, 네가 그런 사람을 뭐하러 만나.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거 굽히지 마. 다 독이에요. 응? 다 독입니다. 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독살을 하는 시도예요. 야, 너 완전 20대 같아. 너 하나도 안 늙냐. 다 독입니다. 다 옆에서 그냥 독을 그냥 갖다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럴 때는 그냥 싸대기를 날려. 날 독살하려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어쩌다 보니까 또 옥수님하고 상철님하고 만났네요. 남았네요. 상철님이 이제, 옥수님은 그러면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상철님 순위에 저 있어요? 네. 상철님도 뭐 옥수님 순위에 있고, 상철과 옥순, 뭐,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물어봐도 돼요? 저도 상철님 있어요. 저는 상철님이 다른 분하고 있을 때 더 편해 보여서, 예를 들어서 뭐 정숙님, 벌써부터 질투는 아닐 테고, 그래서 정숙님이랑 있을 때 그 정도 돼야 이제 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숙님한테 하듯이 옥수님한테 하면 옥수님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하는 거죠. 본인이 못 받아주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진대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농담인 줄 알고 바로 뭐 거기서 더 센 드립 치면서 장난치는데 옥수님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옥수님이 더 마음이 없고 있고는 아닌 것 같고요. 정숙님 오늘 숙소에서 나눈 대화가 전부였지만 나가서 또 대화하다 보니 달라 보였다. 정숙님 달라 보였고요. 아무튼 정숙님에 대해서 호감이 올랐냐? 그렇다. 그렇군. 옥수님은 상철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뭐 긴장이 된다면 긴장될 수 있지. 근데 딱 상철님 성격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 알 것 같아 항상. 그놈의 그 직관. 낯가림 있고 잘 맞춰주고. 근데 이제 원래는 맞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최대한 다 맞춰주려고 했다. 맞춰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맞춰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맞춰주면서 기분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반대로 불만이 생겨버리니까. 아닌 것 같은 건 아니라고 말하자. 그러니까 나랑 진짜 비슷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옥수님이 약간 애 같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딱 그렇게 규정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없고 상대와 그냥 비슷한가? 다른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있어. 이성을 만날 때 반대랑 같은 성향 중에 끌리는 것은? 근데 이제 상철이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옥수님이 방금 좀 나랑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동질감을 얘기했는데 반대라고 말하니까 옥수님은 나는 같은 사람인데? 근데 상철 입장에서 옥수는 별로 그렇게 같은 사람 아니죠. 상철님 속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나한테는 진짜 관심이 없구나. 처음에 그 노래 녹음할 때도 관심이 없구나. 혼자 지레 짐작했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지레 짐작하고 있죠. 다 틀린 짐작인데. 아까 그건 그냥 영수여서 먹힌 거죠. 그치? 내가 내일 선택하게 된다면 상철님 선택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틀린 결론도 그냥 본인이 그게 맞겠거니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버리는 거. 맞아요. 순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순위에 있다고 했는데 저러는 게. 근데 지금 이 인터뷰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뒤에서 옥수님이 상철님의 그 옷을 같이 덮고 있는 걸 보고 와서 인터뷰를 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상으로는 이 인터뷰가 먼저인 것처럼 나오는데 뒤에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철 너무 웃기고 고민이에요. 상철님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옥수님이 전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거를 보고 나는 못 보겠다. 안 볼란다. 이러나.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